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 네 가지의 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는 지금 보시는 비급함과 무모함의 중간이라는 거죠. 중간. 앞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술적 평균의 어떤 평균점이 아니라고 했죠. 가운데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 중앙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비급함이라는 한 극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모함이라는 한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중간 지점, 중용이 바로 용기라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용기라는 것은요. 악덕, 나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즉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발생한 어떤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라는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서의 수치와 고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악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발생한 일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우려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는 행위가 바로 용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마땅히 그래야 할 때 견뎌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절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제는 무감각이라는 한 극단과 방종이라는 한 극단의 중간 지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다? 절제라는 건데 쾌락과 관련된 겁니다. 쾌락과 관련된 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쾌락을 얻지 못하면 그렇죠. 지나치게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이 지나치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방종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종한 사람들은 가장 쾌락을 주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욕망에 끌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삶의 결과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중용으로 쾌락과 관련된 이 중용으로서의 절제라는 것은 쾌락이 없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요. 쾌락을 멀리하고서도 역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쾌락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무감각이라는 거죠. 적당한 도를 넘지 않으며 자기의 처지 이상으로 또 마땅하지 않은 때에 갈구하지 않는 것이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핸드폰이죠. 컴퓨터 게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쾌락과 관련된 중용으로서의 절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 다음은 재물과 관련된 건데요. 인색함이라는 한 극단이 있고요. 그리고 방탕함이라는 한 극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의 중앙,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요 중간점이 바로 관우라는 겁니다. 관우라는 것은 재물의 주고받는 일과 관련된 중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관우한 사람들은요, 일단 이러한 재물을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관우함의 덕이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덕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물을 줌에 있어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을 숨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관우한 사람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관우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물을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방탕함에 가깝겠죠. 따라서 그 주는 데 있어서 그도 자신의 소유물을 관리를 해야지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물을 쌓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앞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이 중용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죠. 관우하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우함은 틀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우한 사람은 이러하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주어야 할 만큼을 주어야 할 때, 그리고 그 밖에 올바르게 주는 것과 합당한 조건에 맞도록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받음에 있어서도 마땅히 받지 않아야 할 곳에서는 받지 않고 또 어떠한 재물도 청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우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중용입니다. 째째함과 과시함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재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소비 활동에만 관계가 되는 거죠. 얼마나 큰 규모에서 알맞은 소비를 하느냐죠. 그래서 째째함이라는 극단과 과시함의 극단의 요 중간점에 해당한 사람을 우리는 호탕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호탕한 사람은 개인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위해서? 그렇죠. 공동의 일을 위해서 지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결과와 명예를 중요시해서 투덜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시하는 사람은 마땅함을 넘어서 지출함으로 인해서 천박함이 나타나고요. 째째한 사람은 무슨 일에나 비용을 적게 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째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중용 중에서 먼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과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여러분들이 서술하기입니다. 서술하신 내용을 우리 학교 카페 혹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